병원 대기실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우리는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나는 무심코 그 손을 바라봤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들, 튀어나온 핏줄, 얇아진 피부. 언제부터 저렇게 되셨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내 손을 내려다봤다. 내 손등에도 어머니와 같은 핏줄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름이 생기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부모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내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어머니의 노쇠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미래의 나였고 언젠가 내가 앉아 있을 자리였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노인들의 모습,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뒷모습, 자식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오르는 장면. 모두 낯설지 않았다. 그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예고편 같았다. 김미숙 씨는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어머니의 걸음이 느렸다. 예전에는 미숙 씨가 따라가기 바쁠 정도로 빠르게 걸으셨는데 이제는 한 박자 늦었다. 미숙 씨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고 어머니 옆에 맞춰 걸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미숙 씨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도 자신의 걸음이 느려졌다는 걸 아신다는 것을. 마트 입구 계단 앞에서 어머니가 잠시 멈춰섰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올라가셨다. 미숙 씨는 뒤에서 지켜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응, 괜찮아. 요즘 무릎이 좀 그래서. 미숙 씨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어머니. 언제부터였을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어머니가 들고 계신 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다.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미숙 씨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먼저 들겠다고 하셨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맡기셨다. 그 순간 역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걸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머니 옆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이정훈 씨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요즘 안부를 자주 여쭙는데 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는 걸 알아챘다. 아, 그 이야기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정훈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랬나? 내가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정훈 씨는 괜찮다며 넘어갔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또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이번에는 정훈 씨가 조용히 들어드렸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맞장구를 쳤다. 아버지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통화가 끝나고 정훈 씨는 한숨을 쉬었다. 원래 그랬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다. 기억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더 커질 것 같은 불안. 어머니도 비슷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당혹스러움이 숨어 있었다. 정훈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세어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자주 깜빡하시는지, 무엇을 잊으시는지. 기록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려는 것이었는데 은행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셨지만 중간중간 막히셨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어머니가 당황하셨고 미숙 씨가 조용히 귓속말로 알려드렸다. 은행 업무가 끝나고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는데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다. 미숙 씨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명을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터 내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었을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나의 모든 서류에 보호자로 서명하셨는데 이제는 자리가 바뀌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고 미숙 씨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그 순간 책임감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감각. 그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자꾸 까먹어서. 미숙 씨는 괜찮다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자신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게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다. 미숙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가가 붉어지셨다. 정훈 씨의 아버지는 최근 정기 검진을 받기 시작하셨다. 혈압이 높아지셨고 당뇨 수치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셨는데 점점 간격이 짧아졌다.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일정이 늘어나면서 정훈 씨의 달력에도 아버지 병원 날짜가 표시되기 시작했다. 약 봉투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혈압약 하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했다. 아침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정훈 씨는 아버지가 약을 제때 드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다. 아빠, 약 드셨어요? 아버지는 드셨다고 대답하셨지만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았다. 정훈 씨는 약통을 요일별로 나눠드릴 수 있는 걸 사드렸다. 다음 예약 날짜를 확인하는 일도 정훈 씨의 몫이 되었다. 아버지는 예약 카드를 어디에 두셨는지 찾지 못하실 때가 많았다. 정훈 씨는 아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버지 병원 일정을 입력해 두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미리 전화를 드려 알려드렸다. 아빠,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혼자 가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정훈 씨는 동행하겠다고 고집했다. 미숙 씨는 요즘 어머니 집에 자주 들렀다. 청소를 도와드리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밀린 빨래를 해드렸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다. 내가 바쁜데 뭐하러 와.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미숙 씨는 계속 방문했다.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점점 미숙 씨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어머니가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가는 걸 봤다. 깜짝 놀라서 달려갔다. 엄마, 위험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어머니는 내려오셨고 미숙 씨가 대신 물건을 꺼냈다. 내가 할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엄마가 이제 키도 줄어들어서 안 닿네.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미숙 씨는 웃을 수 없었다. 역할이 바뀌는 말들이 점점 많아졌다. 제가 할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되었다. 그 말들을 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어머니는 점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고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정훈 씨의 아버지는 도움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
정훈 씨가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았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다. 정훈 씨는 그걸 이해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혼자 하시다가 다치실까봐 걱정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넘어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다고 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정훈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급히 달려갔더니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계셨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다리를 절고 계셨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정훈 씨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하셨다.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웃기지. 그 거부가 더 불안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약해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았다. 정훈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강요하면 아버지가 상처받으실 것 같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 결국 타협안을 찾았다. 아빠, 화장실에 손잡이 좀 달까요? 제가 쓰려고요. 요즘 저도 미끄러울 때가 있어서.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다. 미숙 씨는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의 하루를 상상해 봤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뭘 하실까?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시다가 아침 드라마를 보실 것 같았다. 점심을 드시고 낮잠을 주무시다가 저녁 드라마를 또 보실 것 같았다. 반복되는 하루. 특별한 일정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많지 않은 시간들. 어머니의 세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셨고 취미 활동도 하셨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았다. 엄마, 요즘 친구분들 안 만나세요? 미숙 씨가 물었다.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다들 바쁘거나 몸이 안 좋아서 나가기도 귀찮고. 미숙 씨는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드릴 수 없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머니의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창밖 풍경. 그게 어머니가 보는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예전에는 밖을 나가시고 여행도 다니셨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활동 반경도 줄어든 것이다. 미숙 씨는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밤 미숙 씨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어떨까? 어머니처럼 집에만 있게 될까? 친구들은 다 어디 있을까?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어머니처럼 건강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일찍 아프게 될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오를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까? 누가 나를 돌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자녀가 있지만 그들도 바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돌보듯이 그들도 나를 돌봐줄까? 아니면 나는 혼자가 될까? 요양원에 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려웠다. 혼자 늙어가는 모습,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당신은 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면 좋겠어. 미숙 씨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었다. 노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병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이 생겼다.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준비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정훈 씨는 아버지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예감이라는 건 이런 것일까?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는 것. 아버지의 노쇠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엿보는 것. 계획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먼저 다가오는 시간. 노년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도 내 나이 때는 부모님 걱정 많이 했어. 그때는 내가 늙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더라고.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아버지를 걱정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세대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어떻게 늙을까?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존엄하게 늙을 수 있을까?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저 불안과 두려움만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건강을 관리하고 관계를 돌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일 것 같았다. 미숙 씨는 최근 몸이 자주 피곤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미숙 씨는 대답했다. 응, 괜찮아. 이 정도야. 그 순간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다. 괜찮아. 이 정도야 별거 아니야. 불편함을 감추려는 말들.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불편한 걸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미숙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점점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구나.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미숙 씨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같은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딸도 나의 말을 믿지 않을까? 세대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았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괜찮다고 하고 자녀는 그게 걱정되어 더 신경 쓰고 그 순환 속에서 모두가 조금씩 지쳐가는 것이었다. 정훈 씨는 최근 허리가 자주 아팠다. 오래 앉아 있으면 뻐근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했다. 예전 같지 않은 회복력이었다. 젊을 때는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며칠을 가도 통증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무리하지 마시고 스트레칭 자주 하세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유 없는 피로도 찾아왔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했고 주말에 쉬어도 개운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주말에 등산도 가고 운동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집에서 쉬고 싶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걸 들면 금방 팔이 아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정훈 씨는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했다. 아빠, 저도 요즘 허리가 아파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내 나이 때부터 허리 아팠어. 정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의 모습과 겹치는 장면들. 몸의 신호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미숙 씨는 가족 사진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30대였고 미숙 씨는 갓난아기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아름다웠고 건강해 보였다.
지금의 어머니와는 너무 달랐다.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실감했다. 다음 사진은 미숙 씨가 어머니 나이쯤 되었을 때 찍은 것이었다. 자신의 딸을 안고 웃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안았던 것처럼 그 모습이 똑같았다. 부모에서 나로, 나에서 자녀로. 시간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되돌릴 수 없었고 멈출 수도 없었다. 미숙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자신이 늙어가는 걸 보면서,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 모든 것은 변했다. 어머니는 늙었고, 자신도 나이를 먹었고, 자녀는 자랐다. 그 흐름 속에서 아무도 예외는 없었다. 부모님도, 자신도, 자녀도 모두가 시간 앞에서는 똑같았다. 미숙 씨는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는 있다고. 정훈 씨는 아버지를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혼자 계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외로워 보이셔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불쌍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보다 더 앞서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곧 나의 미래였기 때문이다. 혼자 늙어가는 것, 몸이 불편해지는 것,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게 두려웠다. 아버지를 돌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다. 사랑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 혼자가 될까봐, 아플까봐, 기억을 잃을까봐. 아버지를 보며 나 자신을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불쌍함이 아니라 공포였다. 노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세약에 대한 공포. 아버지는 그걸 먼저 경험하고 계신 것이고 나는 그걸 지켜보며 배우는 것이었다. 피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그게 부모의 노쇠를 지켜보는 일이었다. 정훈 씨는 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숙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생각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어머니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직 많이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고 계셨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래서 더 미루는 질문들이 있었다. 유언장은 쓰셨나?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지 못했다. 그런 질문을 하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서로가 피하는 주제였다.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준비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그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숙 씨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하지만 그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다. 끝을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그래서 계속 미뤘다. 정훈 씨는 요즘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다. 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하는데 아버지까지 돌보려니 벅찼다. 주말마다 아버지 댁에 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장을 받아들이고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달렸다. 사랑이 책임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의무감이 앞서는 순간들. 정훈 씨는 그런 자신이 싫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왜 부담스러울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솔직한 감정이었다. 힘들었고, 피곤했고, 때로는 짜증도 났다.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키워주셨고, 평생을 헌신하셨다.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였다. 부담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해야 할 일이었다. 정훈 씨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힘들다고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이라고. 사랑과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미숙 씨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했던 어머니,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던 어머니. 하지만 그건 과거의 모습이었다. 지금의 어머니는 달랐다. 약하셨고, 도움이 필요하셨고, 때로는 불안해하셨다. 미숙 씨는 과거의 이미지를 내려놓기로 했다. 지금의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했던 시절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셨다. 하지만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왔다. 미숙 씨는 그걸 받아들여야 했다. 어머니도 사람이고 늙는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의 부모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아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변화들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완벽한 어머니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를 사랑하면 되었다. 약점도 불완전함도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니 관계가 더 편해졌다. 정훈 씨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뵙다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 후회보다는 현재를 택하기로 했다. 주말에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완벽한 돌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었다. 정훈 씨도 한계가 있었고 자신의 삶도 있었다. 대신 동행하기로 했다. 아버지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도와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아버지도 그걸 이해하시는 것 같았다. 완벽한 자식을 기대하지 않으셨다. 그저 가끔 얼굴 보러 와주고 안부 전화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셨다. 정훈 씨는 죄책감을 내려놓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미안함보다 감사함으로 관계를 채워가기로 했다. 미숙 씨와 어머니는 요즘 말이 많지 않았다. 함께 앉아 있어도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짧은 안부, 간단한 질문, 그 정도였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서로에 대한 사랑, 걱정, 감사. 어느 날 저녁 미숙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함께 봤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옆에 있다는 게 좋았다. 어머니도 가끔 미숙 씨를 쳐다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함께 늙어간다는 감각이 있었다. 어머니는 먼저 늙고 계셨고 나도 따라가고 있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했다. 젊음도 노년도 모두 겪어야 할 과정이었다. 미숙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고 말랐고 주름이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키워주신 그 손이었다. 미숙 씨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알 것이다.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정훈 씨는 밤에 혼자 생각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혼자였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멀리 있고 친구도 없는 상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외로움이 가장 두려웠다. 두 번째는 아픈 상태였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것.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존심도 잃고 존엄도 잃는 것. 그런 모습으로 늙어가는 게 무서웠다. 세 번째는 잊히는 삶이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젊을 때 했던 일들, 이뤘던 성취들, 모두 잊혀지고 그저 노인 한 명으로만 남는 것. 그게 가장 슬펐다. 정훈 씨는 그런 노년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미숙 씨는 어머니를 돌보며 느꼈다. 노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연금은 적었고 의료비는 비쌌고 돌봄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개인에게 떠넘겨진 노년이었다. 가족이 모든 걸 책임져야 했다. 정부의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민간 서비스는 비쌌다.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은 부담이 컸다. 미숙 씨 혼자 어머니를 돌보려니 벅찼다. 형제가 있었지만 각자 바빴고 멀리 살았다. 결국 가까이 사는 미숙 씨가 대부분을 떠맡았다. 공평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게 미숙 씨였다. 사회는 노인을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개인도 마찬가지였다. 미숙 씨 자신도 노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저축도 부족했고 계획도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미뤄왔다. 하지만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미숙 씨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훈 씨는 깨달았다.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태도였다.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볼 것인가. 태도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것이었다. 두 번째는 관계였다.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관계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 외로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훈 씨는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방식이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할 것이었다. 정훈 씨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미숙 씨는 어머니를 돌보며 배웠다. 돌봄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되었다. 희생이 아니라 예행 연습이었다. 지금 어머니를 돌보는 방식이 나중에 나를 돌보는 방식이 될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이었다.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이 나중에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중에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었다. 돌봄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이었다. 미숙 씨는 어머니를 돌보며 자신도 성장하고 있었다. 자녀에게도 본을 보이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울 것이었다.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자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었다. 미숙 씨는 잘하고 싶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훈 씨는 사회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늙음을 실패로 보는 것 같았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쓸모 없어지고 짐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정훈 씨는 생각했다. 늙어감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속도가 느려지는 삶이 나쁜 게 아니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했다. 노년은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옆도 보고 뒤도 볼 수 있었다. 줄어드는 대신 깊어지는 세계도 있었다. 활동 반경은 줄어들지만 관계는 깊어질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해도 소중한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정훈 씨는 아버지를 보며 배웠다. 늙어감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미숙 씨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저 가게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자주 갔잖아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러게. 주인도 바뀌고 많이 변했네. 세월이 흘렀다. 가게도 변했고, 동네도 변했고, 우리도 변했다. 혼자가 아닌 시간의 흐름이었다. 어머니도 늙고, 나도 늙고, 주변도 변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했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변화를 겪었다. 미숙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천천히 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천천히 가자. 세대가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보셨던 것처럼 나도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자녀가 나를 돌볼 것이었다. 그렇게 세대는 이어졌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역할을 하며. 미숙 씨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외롭지 않았다. 함께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미숙 씨는 어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요. 푹 주무세요. 거실로 나와 앉았다. 창밖은 어두웠고 조용했다. 미숙 씨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나눈 대화들, 느꼈던 감정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다. 어머니의 노쇠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배웠다. 늙어가는 것의 의미를, 함께한다는 것의 가치를. 부모의 노쇠는 끝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미리 건네받는 일이었다. 어머니를 통해 나의 미래를 보았고 그 속에서 준비할 것들을 발견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다. 어머니처럼 존엄하게 늙고 싶었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의 부모가 내일의 나다. 지금 어머니를 돌보는 이 시간이 나의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 있으면 된다. 천천히 늙어가면 된다. 서로를 의지하며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면 된다. 미숙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어머니 곁에 있을 것이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